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설날은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군요. 즐거운 설날이었던가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 본의 아닌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설날 명절을 보냈습니다. 올 설날의 화두는 이 코파라치에 대한 그 화두가 있었어요. 뭐 이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뭐 이렇게 뭐 포상금을 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었나봐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번 설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코로나가 우리들의 2020년을 다 잡아먹었다고. 어느새 이러한 질병이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침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하루빨리 이 마스크가 빨리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그 요소수에 대한 그 종교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코녹스 차주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과연 이 요소수 언제쯤 넣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이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요소수는 그 눈에 띄는 그 요소수 게이지가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인포메이션 창에 들어가면은 이 요소수의 그 애드밸류 메뉴에 보면은 1999kg가 나옵니다. 근데 이 1999km가 1998, 1997, 1996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될 시점이 되면 이제 요소수를 넣으시면 된다고 세월의 매뉴얼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소수 대비 주행 가능 거리가 2500km 정도가 되면은 요소수 주입해 달라는 그 메시지가 뜬다고 합니다. 요때 되면은 이제 요소수를 넣을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리 달려도 이 요소수의 카운트다운이 되지 않고 그 보충 메시지가 뜨지 않으니까 많은 이코녹스 차주님들이 되게 답답해 하세요. 보면은 그 제 구독자분이 이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이제 출퇴근 위주로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15,000km에서 이 요소수를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넣으셨는데 12L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호회 회원님들의 이 경험상 그 수치를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5,000에서 9L 넣으신 분들도 있고요. 16,000에서 12L를 넣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결론을 딱 나왔죠. 15,000에서 16,000 주행거리가 됐을 때는 10L 한 통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수 주입 환경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코녹스의 그 요소수 탱크 용량은 18.5L가 됩니다. 그리고 쉐보레 매뉴얼에서는 요소수 1L 주행 가능 거리는 500k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00km 곱하기 18.5 하면은 대충 한 9,500km 정도 되겠죠. 근데 계산상으로는 이제 그렇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5,000에서 16,000 주행 거리가 됐을 때 10L 정도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이 주행 거리에서 요소수를 넣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가장 기준점은 한 16,000 달리시면은 이제 요소수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소수는요, 먼저 마이너스 11도씨 정도가 되면은 동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소수 탱크 안에 있는 요소수는 나름대로 이제 보온 처리가 됐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영하 22도씨 뭐 요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한파인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실내 주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 자체가 그 추위에 좀 겨울에 좀 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하 10도 이상이 됐을 때의 그 한파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실내 주차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이렇게 동결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소수를 어떤 요소수를 넣어야 될지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요소수 브랜드가요, 요소수를 제조하는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100여 개의 그런 회사들의 요소수 제품을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또 딱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검증된 요소수를 사용할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소수는요, 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러한 성질의 그 용액이라고 합니다. 요소수는 그 탈이온수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수용액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탈이온수는 어떻게 보면은 정제수입니다. 근데 전문가 용어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정제수라고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이제 정제한 그런 정제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 조심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좋은 제품을 잘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록스 제품을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L 정밀 화학에서 만드는 그 유록스 그리고 SK에서도 만드는 그 요소수가 있더군요. 이 대기업에서 만든 그런 제품은요, 보통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그 하루에 5차례 이상씩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제품이에요, 이 요소수가. 그렇게 5차례 검사를 마치고 나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조심조심해서 다루는 그러한 요소수를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을 사용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뒤탈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제품들은 안 좋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내 그 제조 브랜드 환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맨 처음에 요소수 제조 허가를 받을 때요, 맨 처음에 만듭니다. 그러면은 만들면은 이거를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제조 허가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검사를 받느냐?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불시에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하겠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영업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이 요소수를 제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 만들어서 검사해서 합격받으면 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기업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업 취소돼서 다시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 바꿔서 다시 요소수를 만들어서 합격받으면 다시 제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 제품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그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차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요소수를 넣으면은요, SCR 망가지고요, DPF 망가지고요, 그리고 EGR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DPF나 뭐 이런 SCR이 고장을 나면 보통 수리비가 운이 없으면 4,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죠. 눈물 엄청 흘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브랜드가 확실한 그런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기업 제품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1리터에 한 1,200원 꼴 하더군요. 근데 요소수 자주 넣는 거 아니니까 1리터에 1,200원 하는 그러한 요소수를 제대로 넣으셔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요, 요소수는 이제 보통 주유소에서도 많이 팔아요. 여러분들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요 사진 보시면은요, 햇빛에 방치되어 있죠. 여름에 고온에 햇빛에 방치된 이렇게 된 요소수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요소수는요, 열을 많이 받게 되면은요, 이렇게 결정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결정화가 된 그 요소수를 차 안에 넣고 운행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SCR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SCR 망가지면 DPF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몇백만원 수리비 들어갑니다. 요렇게 방치된 그 요소수를 그냥 넣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많은 동호회분들이, 회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박스로 포장된 이 생수통 같이 생긴 이 요소수 통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직사광선을 맞지 않는 요소수를 넣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
결정화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박스에 제대로 포장된 직사광선을 맞지 않은 그러한 요소수를 넣을 것을 여러분들께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소수는 이 탱크식 그 주유도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이 탱크가요, 이 잘 관리가 되면은 상관없지만 제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면은 부유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유물이 많이 생긴 그러한 요소수를 여러분들의 차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고장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속 편한 것은요, 인터넷에서 직사광선 맞지 않고 그냥 상온 상태에서 이제 보관된 그런 요소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넣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제 요소수를 어떻게 넣는지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소수는 이렇게 생수통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수통 같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소수를 넣을 때요, 빠르게 경사를 급하게 넣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소수는 관이 얇기 때문에 급하게 각도로 경사가 급한 각도로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은 이 오바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바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 공기가 다량 유입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공기가 다량 유입되게 되면은 이러한 그 결정 현상이 생기게 돼요. 허옇게 변하죠. 이렇게 허옇게 변한 게 이렇게 결정화가 된 것이 이제 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있습니다. 요소수를 넣을 때 가급적 공기에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접촉하는 양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요소수를 넣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바이트 했을 경우 차에 묻으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럴 땐 가급적이면 빨리 물로 닦아 내려주는 것이 여러분들 좋다고 합니다. 오늘 요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소수 돈 아끼지 마시고 몇백만원 장비되는 우리의 차 수리비 아끼십시오. 푼돈 아끼려다가 큰돈 날라갑니다, 여러분. 요소수 제대로 넣으시고요.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옛날에 2021년형 그 페이스리프트 그 더빙한 거에 대한 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해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이 그러시더군요. 주행하면서 제발 영상 찍지 말아주세요. 말도 많이 더듬고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주행하는 상태에서는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이 쉐보레 서스펜션, 그리고 쉐보레 미션, 이 보령 미션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잘 정리해서 말을 더듬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많이 버벅댔죠? 저는 이제 대본을 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많이 버벅댑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깜빡해서 이제 전해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요새 요소수하고 디젤 경유하고 혼유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혼유하셨을 경우에는 절대 엔진 시동을 켜시면 안 됩니다. 큰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동을 켜지 마시고 서비스 센터로 바로 견인 조치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2리터 넣으신 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소수 한 통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0리터 한 통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한 통에서 2리터를 추가로 넣었으면 나머지 8리터가 남지 않습니까? 8리터가 남으면 어떤 분들은 나머지 이 8리터를 나중에 다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공기하고 접촉한 요소수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이제 결정화될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소수를 넣으면 당연히 고장이 날 확률이 높겠죠.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요소수는 과감하게 포기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이코녹스에 계속해서 요소수 보충 경고 메시지가 뜸에도 불구하고 요소수를 보충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시동 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소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이 이코녹스는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운트 다운 되셨을 때, 아까 그 게이지 보셨죠? 그 카운트 다운 됐을 때, 아니면 2500km 경고 메시지 떴을 때 요소수를 넣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1000km 주행거리 1000km 700km 계속 이런 식으로 카운트 다운 될 때까지 안 넣으시면은 나중에 이코녹스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미리미리 요소수 잘 보충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잘 보셨으면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꼭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쉐보레 서스펜션, GM 서스펜션에 관한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